안녕하세요, 동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블로그고, 두 번째는 이제 CPA 관련된 건데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얘기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쟤는 저래서 네이버를 싫어하는구나, 네이버를 안 사는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블로그인데, 제가 나름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꽤 오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려고 나름 알고리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방문자 수도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채웠었어요. 꾸준히 그 정도로 채웠던 적도 있고, 이제 제 노하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짜로 알려드려 본 적도 있고, 그 애드포스트라고 그냥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광고 수익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제가 수익 파이프라인을 넓혀서 조금 이것저것 뭐 관리 대행 같은 거 있잖아요. 블로그 관리 대행 그런 것도 해봤던 적도 있고, 애드포스트는 지금도 블로그를 제가 버리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는데 블로그를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들어오는 구조라서 한 달에 그래도 치킨 한 2마리 정도는 계속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입금되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로 블로그를 했던 사람인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건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너무 늦어요. 예를 들면 제가 티스토리도 옛날에 했었고, 티스토리도 한 2년 했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의 수익의 주축은 구글 노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글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구글에서 2년 전에 썼던 알고리즘을 네이버에서 2년 후에 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 이거는 블로그나 알고리즘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2022년, 2021년 이때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고리즘이 반박자 늦었고, 그래도 그때는 블로그가 좀 돈이 됐어요. 어떻게 잘 하다 보면. 근데 치명적인 네이버의 오류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기는 건데, 그 등급이 뭐 블로그 운영을 진짜 잘해서 글을 잘 써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성한 지 오래되면 너 짱, 너 최근에 생성했어? 글 100날 아무리 잘 써봐야 너 아웃,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먹여버렸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광고 대행사나 이런 데서는 광고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오래된 블로그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노출 잘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궁금해서 뭐 이런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라든지 진짜 제대로 된 글을 읽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웬 광고글밖에 안 뜨는 거야. 그게 왜냐면 다 구닥다리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구글에서 쓰던 거 뒤늦게 벤치마킹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알고리즘 파악을 빨리빨리 하는 대행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기네들 거 많이 노출시켜 유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네이버가 조금씩, 특히 블로그 쪽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조차도 구글과 비교했을 때 정말 소액입니다. 소액.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구글에서 노출이 돼서 구글 광고를 달고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똑같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로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가져갈 거예요. 진짜 과장이 아니고 네이버 광고 수익이 그만큼 짭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클립, 네이버 클립이라고 아세요? 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제 쇼폼 형태의 그런 사업을 또 새롭게 만든 건데, 최근에 그것도 보면 옛날 릴스, 옛날 쇼츠 노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조회수 잘 나오려면 그냥 조금 노출 있는 여성분들 나온 그런 컨텐츠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솔로 같은 지금 당장 잠깐 반짝 화제하는 그런 거 그냥 짤 같은 거 복붙해서 올리면은 그냥 뭐 중복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거 없이 그냥 노출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상 한 박자에서 한 박자 반 이상 늦은 이런 알고리즘 적용과 사업 방향을 보면서 네이버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제가 블로그를 막 시작했던 2021년, 2022년도에는 그래도 돈을 벌어보자 하는 분들도 많았고, 블로그의 수요도 꽤 많았어요. 그 정도로 막 똥글이 넘쳐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AI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네이버에 있는 글들 다 똥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센가 싶기도 한데 진짜 똥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블로그 만들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10시간씩 나의 경험과 진짜 사진 꼼꼼히 수정해서 올리는 글보다 제가 AI 돌려가지고 30분 만에 올리는 글이 노출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방문자 수 훨씬 많이 찍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이버라는 생태계 자체가. 근데 유튜브나 저기 인스타 쪽은 좀 다르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초반 알고리즘 밀어주기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컨텐츠 자체가 괜찮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콘텐츠를 뒤늦게라도 띄워줍니다. 근데 블로그는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상위 노출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은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거의 블로그를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이버는 왜 이렇게 블로그를 점점 망조에 들게 했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네이버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수익 모델이 이커머스죠.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의 경쟁사가 쿠팡이라는 말이 괜히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는 쇼핑 카테고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이버 플랫폼으로 수익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아니 왜 쿠팡에서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CPA가 있고 하다못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CPA가 있는데 네이버 너네는 도대체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 그렇게 떼먹는 게 싫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CPA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CPA가 뭐냐? 이 CP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죠? 그게 뭐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여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쿠팡에서 판매하는 A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물건은 사업자를 낸 판매자가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매자는 팔 때 쿠팡에다가 일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판매 수수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팔면은 10,000원에 6% 해갖고 한 600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요, 매출에. 근데 이 판매자가 이 쿠팡에 올려놓고 쿠팡 안에서 상위 노출돼서 잘 팔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순위 밖에 있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마케팅을 통해서 내 상품을 노출시켜서 매출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이걸 조금 더 자연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PA입니다. 여기 B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인스타, 블로그 등등 어떤 형태든 SNS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링크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SNS에다 걸고 홍보를 해줍니다. 컨텐츠를 만들든 제품을 내돈내산 해가지고 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올리든 해서 사람들이 보고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링크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10,000원에서 6%의 수수료는 600원은 쿠팡이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생성한 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A라는 제품을 10,000원에 팔고 있었다면 이 제품에 300원을 이 사람한테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링크로 홍보가 돼서 물건이 팔렸으니까 내가 300원의 수수료를 줄게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매출의 3%의 수익을 받고 이 사람은 매출을 한 건 더 올리는, 그리고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또 일어난 매출의 6%를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과 판매자 그리고 크리에이터까지 3명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 방식을 CPA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쿠팡 파트너스인 거고요. 이건 사실 한국에서 쿠팡 파트너스가 최초로 시작한 건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알리에서도 있고 여기저기 그 쇼핑 플랫폼 찾아보면 많습니다. 꼭 쇼핑 플랫폼뿐만 아니라도 뭐 오늘의 집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행 플랫폼에도 어디 여행사 뭐 여행 뭐 그 패키지 상품 같은 거 소개해갖고 그거 팔리면 일정 부분 크리에이터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진행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3자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나름대로 내가 몰랐던 제품인데 크리에이터가 소개해주니까 신박한 제품을 내가 가져와서 쓰면서 또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마케팅 활용 방식을 그동안 네이버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쯤에 쇼핑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겼어요. 와 이거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네이버에서도 CPA를 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크리에이터들도 좋아하고 판매자들도 좋아하고,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량을 일단 올릴 수 있는 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네이버가 네이버 했구나 하는 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그런데 어쨌거나 판매자가 이렇게 설정을 조작하면은, 설정을 이렇게 좀 만지면은 크리에이터한테 가야 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판매자한테만 이득이 되게 하게끔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뭐하러 내가 컨텐츠 힘들게 만들고 뭐하러 소개해줘. 물론 구독자들한테 좋은 상품을, 내 팔로워들한테 좋은 상품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 리워드가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정으로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공짜 홍보해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듯 싶다가 또 뭔가 이상한 알고리즘 적용해버리고, 또 뭐 알고리즘 적용하는 것도 늦고, 뭐 어떤 사업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도 항상 보면은 구글 꽁무니 따라가기 바쁘고, 뭐 구글이 아니더라도 쿠팡 꽁무니 따라가기 바쁘고,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도 어설프게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네이버라는 회사에 진짜로 미래 가치가 있을까?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라는 주식을 안 사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이랑 사담 나눌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우량주를 사려고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과거에는 뭐 카카오도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는 아예 날아가 버렸고 뭐 지금은 현대차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카카오는 날아갔어도 네이버는 여전히 우량주로 취급받고 있고 최근에는 뭐 두나무랑 합병하면서 조금 상승 기류를 타기도 했었고 그런 일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설명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수익화를 도전해봤고 수익화를 도전해보면서 와 진짜 이 플랫폼은 너무 답답하다 이 플랫폼의 미래 가치는 없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고도로 발달한 AI 산업 시대에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해놓은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플랫폼을 좋아할까? 사용하려고 할까? 더군다나 네이버는 뭐 이커머스 시장이 아주 크다고는 하지만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보다 제미나이나 GPT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더 높죠. 더 정확하기도 하고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완전히 본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바람에 AI로 작성한 이상한 똥글만 넘쳐난 플랫폼이 돼버렸고 언젠가 네이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제가 앞서 말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을 전부 다 개선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제가 네이버를 매수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만큼은 네이버는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꼭 그런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뭐 오를 여지가 있고 또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우상향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하지만 저는 오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예 매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